그냥 특징주로 이제 플리토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사실 플리토라는 이름만 들으면은 뭐 주식 회사 같지는 않아요. 그쵸? 좀 특이한 이름이기도 하고 아마 생소하실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생소한 이유는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썸네일에서도 써드렸지만 이제 그 빅데이터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예요. 뭐 조금 더 이제 고급진 언어로 말씀드리면 플랫폼 이용자들의 집단 지성을 기반으로 정제된 언어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텐센트, 카카오, 네이버 이런 포털이라든지 아니면 IT 대형 업체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플리토 같은 경우 가입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고요. 그리고 1억 2천만 개의 언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은 어렵지만 결국은 빅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빅데이터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이제 큰 데이터를 말합니다. 큰 자료죠.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수만 개의 정보를 접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신규로 생성되는 정보도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언론사만 정보를 생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문을 내거나 뭐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이제 공개를 하거나 정보의 제공이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저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굳이 언론인이 아니어도 어떤 분야의 전문가든 혹은 일반인이든 혹은 어떤 누구가 됐던지 간에 정보를 생성하고 보내주고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면 5천만 개의 정보의 생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5천만 명이 모두 다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데이터 정보량이 어때요?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해지겠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자료를 그냥 썩히기는 아까우니까 이 자료들을 분석해서 뭔가 수익 구조가 될 걸 만들어 보자. 이런 게 빅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기를 예측할 때, 그러니까 뭐 경제연구소에서도 경기를 예측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이버 검색창에 혹은 다음 검색창에 대출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빈도수가 갑자기 늘어난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 이후에는 경기가 다소 둔화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됐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출이라는 빈도수가 많아지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따른 미래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뭐 공공기관뿐만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뭐 강아지 사료를 만드는 업체를 예를 들어 볼게요. 강아지 사료를 만드는 업체가 미래의 사료의 수요를 알고 싶어요. 근데 그걸 알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다음에 강아지 분양 혹은 애완동물 이런 것들에 대한 검색 빈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강아지 사료의 판매가 증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파악을 했다라고 치면 뭐만 알면 돼요. 애완동물, 분양 뭐 이런 검색어가 많아지는지 그걸 알면 되죠. 근데 그걸 일반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뭘 많이 검색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는 그날 많이 검색하는 건 나오지만 그건 그냥 실검 상위일 뿐인 것이고. 그럼 그런 것들을 위탁해서 자료를 통계내서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업체가 뭡니까? 그런 업체가 바로 빅데이터 업체예요. 앞으로 4차 산업과 함께 크게 성장할 분야죠. 어제 같은 경우 나온 기사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최대 통신사 AT&T와 함께 빅데이터 사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이 빅데이터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이미 빅데이터 글로벌 시장은 200조 원 규모를 넘어섰고요. 매년 20% 이상의 고성장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플리토와 같은 빅데이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공모가가 26,000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상장을 했을 때 어때요? 한 33,000원까지 올라가면서 공모가를 크게 상회를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오다가
반등이 딱 나온 가격대가 어디예요? 26,000원 이하에서 딱 반등이 나왔어요. 공모가 이하에서. 그렇죠? 공모가 이하에선 사람들이 싸다고 느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급등 모멘텀이 나온 것은 현재로서는 약간의 그 세력 개입이 있긴 있죠. 오늘 물론 이슈가 나오긴 했어요. AI 시장 20배 성장한다. 그러면서 언어 데이터 수요가 급증한다. 기사가 나왔지만 그 기사야 종목이 급등하니까 사후적으로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고 결국은 누군가 개입해서 들어 올렸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어쨌든 이번 급등으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4차 산업 관련주들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의 움직임을 가지고도 꼭 그 종목이 아니라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어디서 어디로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사실 신규 상장주를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딱 좋습니다. 첫 번째, 흥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 공모주에 청약을 하거나, 이거는 제가 강의 영상에도 올려드린 부분이니까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돼요. 공모주 투자를 통한 단타 수익 먹기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모주를 투자를 하시거나, 그래서 바로 상장 이후 급등했을 때 차익 실현하시거나, 아니면 상장된 이후에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기간 조정 이후에 매수를 하거나. 왜냐하면 공모주는 처음에는 거품이 웬만해서는 있기 때문에 거품이 빠진 다음에 올라오기까지 대략적으로 몇 개월이 걸려요. 모든 종목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플리토처럼 상장 하루 이틀 지나고 3번 만에 급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플리토를 만약에 첫날이나 둘째 날 사신 분들은 운이에요. 이거는 실력으로 먹었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공모주라는 것은 초반에 상장한 다음에 급락을 해버리면은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일단은 바닥을 그리거나 더 하락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어쨌든 주식이라는 것은 확률에 입각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왔다고 다음에 뭐 공모주가 상장한 다음에 급락했는데 매수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플리토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빅데이터 관련된 종목이고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사업군들 계속해서 주목받을 여지가 있으니까 4차 산업 관련주들이 주목받아 나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전략을 짜시면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